바로 이제 실전 보자 분석으로 RP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볼게요. 그 다른 내용들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보험의 구매 형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걸려있다고 보는 게, 보험은 신규 구매가 많을까요? 변경 구매가 많을까요? 변경 구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갖고 있는 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규 구매를 할 때는 뭘 필요로 하고 얼마인지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변경 구매를 할 때 리스크가 들어가고 솔루션이 들어가요. 원래 있던 것들을 헐값에 팔아야 된다는 것과, 이게 맞는 거지 솔루션을 줘야 된다는 게 변경 구매라서 어려운 거예요. 신규 구매면 훨씬 쉬워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물 하나 파는 사람이 솔루션과 리스크까지 걱정을 할까요? 가격하고 니즈만 걱정하면 돼요. 근데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 보자 분석에 제가 설명해 드릴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보자 분석에 대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영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영업을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키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식화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코칭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제 왔는데 어제 나와 오늘이 내가 달라요. 술 한번 먹잖아요? 그냥 지키는 하이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균일화된 어떤 교재가 있어야 좀 편해져요. 그리고 내가 혀가 꼬일지언정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자 분석을 제가 보는 게 니즈의 파악, 두 번째 보자 분석 기준의 공유. 니즈라고 하면 당신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보험이 가족력에 암이 있다고 나에게 얘기를 했고, 납입 여력은 월 40 정도로 얘기를 했다. 오케이, 네 기준은 이렇다. 두 번째, 나의 보자 분석의 기준은 나 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암이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고 만기가 길었으면 좋겠다. 난 더해져서 말을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PT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3번, 두 가지씩 분석, 세부 분석, 고객의 반응에도 하기, 솔루션, 예상 리스크 브리킹, 그리고 클로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KB손해보험으로 예시를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역적이라 DB손해보험 코드가 안 나와요. 평생 안 나올 거래요, 아마. 네, 평생. 여기 저 같으면 계시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저는 사실 큰 지장은 없는데, 기분이 썩 아름답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회사에 3년을 전국 1등 했으면 꽤 많이 먹여 살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코드는 안 내주나? 아무튼 보세요.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먼저 들어오냐면, 이게 막 들어오거든요. 아니, 얼마지? 이렇게 막 들어온단 말이죠. 아니요, 저는 고객한테 쉽게 제가 존경했던 기업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했던 기업가라고 했습니다. 네, 저 정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신고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책 하나를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자를 다 읽어라. 저는 그게 지금 제 세일즈의 철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계약 현황부터 0까지 다 읽으세요. 맨 위에 계약 현황부터. 이거 보이지 않는 글자도 여러분들은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면 봤을 때 저는 이거 먼저 물어보겠죠. 고객님, 정상계약 5건에 손보 4건, 생보 1건, 총 25만 4,550원 이거 알고 계세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상호 확인해야 되는, 순서대로 가시면 보자 분석 너무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 고객님께서는 뭐 고객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범기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 그랬죠, 아까 제가. 그죠? 그러면 이 보험들을 잘 유지하고 계신데 그 비결이 궁금해요. 의도, 고객이 말을 하게 한다. 아, 그거요? 엄마가 하겠는데? 혹은 보험에 대한 수준을 파악한다. 뭐 암이 필요해서 했다. 납입에 대한 여력을 확인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고객이 말을 하게 하는 걸 듣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돼요. 이 사람만 만나도 되는지, 이 사람 뒤에 숨겨진 실세를 만나야 되는지. 이걸 언제 파악해야 되는데 APA 전에 파악해야 돼요. 사실 냉정하게 말을 하면은. 근데 보장부서 하다 보면 급하게 되죠. 납입 여력은 총소득에 계산을 하는데 가계 총소득의 12에서 크게는 15%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말씀하시든 숫자만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누군 10%라고 누군 20%라고 말할 거예요. 왜?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보장 분석하다 보면 표준 가입 금액 있죠. 표준 가입 금액이 뭔지 아시죠? 그거 제일 먼저 고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옛날부터 암 1억으로 고치고 시작했어요. 그게 뭐 충분 10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암을 2억으로 해보세요. 절대 충분할 수 없어요. 고객님, 암이 부족하시네요? 그래요? 꽤 많은데? 뭔 소리예요? 2억은 해야죠. 그런가? 사인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기준점을 내 구매에 맞게
바꾸는 것도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보장 분석도 안 바꾸셨다. 표준가입 금액을. 그러면 그 부분은 더 늦기 전에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바꾸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이렇게 내는 거 몰랐다. 만약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저 이렇게 내는 거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대로 이어갈게요. 아, 그래요? 그럼 고객님 25만 4천 원 정도 내시는데 보통 저희가 재무 설계를 할 때 가계 총소득의 12%에서 15%가 보험료로 납입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님은 어떠실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정도 해줘도 되겠구나. 넘겨요. 이렇게 내는 거 몰랐는데요? 뭘까요? 와이프는 엄마예요. 실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보통 자녀가 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와이프는 엄마예요. 왜? 이분이 3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장분석의 기준을 그냥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있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GA가 조금 더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보장분석도 이외로 들고 왔냐는 거예요. 혹은 두 번째, DB나 메리츠나 단일화가 계신 분들은 우리 회사의 보장분석의 장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TCR님이 DB손해보험의 보장분석이 타사보다 월등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실까요? 몰라요. 내가 말하는 게 답이에요. 왜? 이 고객이 1번 지금 나밖에 안 만난다. 두 번째, 그 어느 설계사도 보장분석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험료를 비교하고 담보를 비교하지 보장분석은 아무도 비교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일단 뭐로 바뀌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 식구분들 세 분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부터 말했죠. 왜 이 회사로 들고 왔는지 말하라고 보장분석을. 저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34개 회사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보장분석을 굳이 왜 KB손해보험으로 들고 왔냐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저는 시켜요. 언제? PT 단계 때. 그러면 고객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잠재 신뢰가 생겨요. 이 사람? 맞아. 이 사람이 그럼 나한테 뭘 들고 오든 비교를 하고 왔겠네? 사실이 시사말이 주는지 설계 하나 갖고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하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신종님을 위한 제안서로 되어 있는데, 메인에 보시면 KB손해보험, 제가 왜 KB를 들고 왔냐면요. 고객님들의 눈높이를 가장 잘 반영한 회사라고 들고 왔습니다. 다른 회사도 좋긴 한데, 이 회사의 보장 분석이 가장 잘 반영해서, 그 문제 뭔지 아세요? 메리츠면 똑같이 말할걸요? 네, 왜 메리츠를 들고 왔냐면요. 왜 DB를 들고 왔냐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DB손해보험 다니는데 저희 회사가 뭘로 유명하냐? 고객님들의 눈높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저는 메리츠화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눈높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반영했거든요, 방금. 좀 너무 재수없나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로 넘어가는데 예로 넘어가면은 보통 저는 이 장표를 봤을 때 원래는 KB가 여기에 이렇게 대그룹을 정해놨었어요. 근데 지금 대그룹이 사라졌거든요. 이 앞에 대그룹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가족보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암내심의 큰병보장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활보장, 여기에 뭐 벌금보장인가 아무튼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PT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천천히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규입니다. 보시면 제가 KB손해보험을 들고 왔는데 저희가 34개 회사로 할 수 있는 이 회사로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고객님의 눈높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요.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건 25만 원 말씀을 해주셨고 보시면 순서대로 볼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PT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돼 있고요. 3억 돼 있고요. 돼 있고요. 돼 있고요. 없고요. 돼 있고요. 돼 있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사망장애 치매 간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묶어서 내 가족에 대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겠어요? 내 가족에 대한 보장? 그럼 이 사람이 뭐 30대인데 관심이 있겠어요? 두 번째, 암 진단부터 뇌심 진단까지를 아무래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3대 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병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병 보장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이 보게 만드세요. 먼저 설명하지 말고. 그리고 실손의료비랑 수술입원 같은 경우를 저희는 생활보장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가족보장, 큰병보장, 생활보장 언어는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근데 가벼워진다고요. 무게감이. 그러면 사실은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젊을수록 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얘는 내가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생활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 기타야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망이나 간병담보를 가입된 이 영역을 볼 때, 이 영역 고객님 보실 때 상해 사망 2억 질병 하천 이거 했을 때 어떠세요? 뭐 고객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 저는 안 들어요. 어차피 왜? 어차피 틀렸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적절한가? 나눠서 보시라고요. 기준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그렇게 봐주시면 편하고요. 여기 암이랑 뇌심 진단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범위가 충분한가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암뇌심 같은 경우는 필요 담보가 아니라 필수 담보입니다. 필요는 있으면 좋아요. 필수는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죽는 건 금액과 범위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손의료비 수술 입원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필요 담보입니다. 암내심에 비하면.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의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말을 보험 아닌데 보험을 교묘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뭐냐? 운전자 기타 같은 경우는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하시든 다 엮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줘요. 제가 왜 말하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보장 분석이 일관성이 있어요. 큰 틀에서. 근데 요즘 뭐 보장 분석 강의한다, 뭐 TA 강의한다, 그런 단편적인 강의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보장 분석까지 끌고 오려면 결국 AP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장 분석만으로 가입하는 고객은 없어요. 그래서 각 파트를 굳이 왜 나눴어요? 안 나눠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누군지 아시죠? 내 손. 그쵸? 근데 손흥민 포지션이 어디예요? 손흥민 포지션 모르세요? 공격수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요? 손흥민이 골키퍼 하면 잘할까요? 골키퍼 해도 잘할 것 같다고요? 제 세상 더럽네요, 진짜. 네. 나와 있잖아요. 골키퍼 능력치 40이에요, 40. 못한다고요. 그 말은 모든 보험은 포지션이 중요해요. 큰 병, 사망담보와 간병이 위치해야 될 포지션이 따로 있고요. 중대질환의 포지션이 있고요. 생활질환의 포지션이 있고요. 법률담보의 포지션이 따로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공격수를 공격수에 놓고 골키퍼를 골키퍼에 놓고 수비에 넣는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고객님의 보험은 지금 손흥민이 골키퍼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고객이 뭔 소리야? 포지션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요즘 가르친다고요. 보험업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쓰잘데기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화법이에요. 왜 저는 화법을 싫어하냐면 말장난이에요. 화법은. 근본을 알고 그거를 내가 말을 바꾸면 되는데 그럼 그때는 여러분 혹하거든요. 말 너무 잘해. 저렇게 사인할 것 같아. 가보세요. 사인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신나고 와 좋아. 저 말을 쓸 거야. 저 말을 쓰기 전에 고객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화법 강의를 냉정하게 하면 싫어해요. 제가 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소스분을 불러왔어요. 우리 불러왔었죠. 근데 제가 그때 거의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왜 불렀냐.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고 책도 되게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명예훼손으로 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것 실명은 언급하지 못하지만 정말 저는 그다음부터 쇼호스트 분들은 많이 안 믿어요. 그는 프로세스가 없구나. 이분들의 말은 내가 프로세스가 잡혀 있을 때 PT 단계에서의 추가적으로 키포인트 하나 정도로 쓰기에 딱 좋구나. 그걸 돈을 내고 듣는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 돈을 내실 시간에 그 돈을 아끼시고 차라리 다른 프로세스를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고객이 반응하고 이해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고객이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럼 저는 물어보겠죠. 보시기에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게 2장이거든요. 그럼 고객한테 물어보래요. 여러분 딱 보세요. 이 장표에 큰 제목들만 보세요. 보셨죠? 이 장표의 제목들 보세요. 뭐가 더 가볍고 뭐가 더 무거워요? 여기가 가볍지 않나요? 여기 보면 좀 뭔가 무겁고 뭔가 좀 큰일 치르고 약간 검은 옷 입고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 말하면 고객도 알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비교시켜주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들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고객은 암내심에 대한 근데 이분은 진짜 좀 독특하긴 하네요. 암이 8,000인데 유사암이 200만이면은 진짜 독특하긴 해요. 어떤 가입이 된 게 그쵸? 정말 독특하긴 하네요. 그쵸? 정말 독특하긴 한데 암내심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보험의 제일 큰 시장으로 보는 게 수술비예요. 무조건 수술비예요.
질병 수술비, 일호중 수술비, 엔데 수술비가 제일 좋은 시장이에요. 제일 좋은 시장이에요. 그 수술비 시장을 파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보장 분석이 쉬워져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났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분이 1, 2, 3, 4, 5 5개가 있어요. 이 중에 실비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신안에 메리츠 아니면 뭐 그래요. 뭐 종신에 실비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에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메리츠에 있는 걸 알아요. 그 이유는 2018년 11월에는 단독 판매가 확정됐을 때거든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라. 이 사람 실비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거든요. 그럼 두 번째, 2017년에 메리츠 케어프리를 가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요. 메리츠 케어프리거든요. 이 사람 한번 쭉 보세요. 상품. 뭐가 있어요? 뭐 보이는 게 없지 않으세요? 맨 밑에 실비 하나밖에 안 보이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라면 어떻게 말할지 보세요. 고객님, 2017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2.5세대 내지 3세대인데 이때면은 뇌심 같은 경우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일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을 했어요. 그럼 고객이 일단 아 그래요 하는데 이 안에 고객은 뇌심이 없는 걸 몰라요. 나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 뇌심이? 대부분의 무게감 있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종신에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암진단 2000, 뇌출혈 1000, 심근경색 1000 이렇게 나와 있고 암수술 300, 상해 중수 300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12만 8천 원 내고 있어요. 비싸요? 싸요? 이 상품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여기 있죠. 이게 왜 질병판국 4천만 원에 넣었어요? 아, 주계약이요?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스코어링이라고 부르죠. 스코어링이죠, 스코어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런 특약을 넣으려면은, 이런 우량 담보를 넣으려면 불량 담보를 고액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손해보험 옛날 거 보면 다 상해 후유장이 1억이에요. 1억. 제가 회사 다니다가 다리 인대가 끊어진 후유장이 15%거든요. 제가 후유장이 1억인데 청구를 못했어요. 근데 본부장이 청구하지 말라 그래갖고, 청구가 소멸시효가 끝나갖고 못했어요. 이것도 녹화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못해. 15%인데 1,500만 원을 제가 못 받았어요. DB손해보험에서. 그렇게 스코어링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보세요. 보장 분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포인트만 안 하고 설명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 말하고 났을 때 고객은 뭘 말하냐? 이제 암이 필요하세요? 뇌심이 필요하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포지션을 나눠줬잖아요. 나눠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고객은 얘를 기가 막히게 실비랑 엮어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실비랑 얘를 엮어야 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요. 근데 우리가 종합보험하면 지금 암내심 수술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술비가 되게 좋은 상품인데 무게가 무거워요. 여러분 냉정하게 질병 수술비랑 암진단비 중에 뭐가 더 받기 쉬워요? 누가 비교를 해요 이거를. 근데 질병 수술비 진입장벽이 어려운 이유는 종합보험에서 암내심 다음으로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술비 담보를 저는 실비랑 PT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치를 예를 들어 운전자로 감안해 볼게요. 3대 비용 담보랑 같이 PT 하지 마세요. 운전자 보험은 법률 담보 플러스 상해 담보라고 하고 상해 담보의 대표적인 걸 자부치라고 말해야 골절 진단비라든가 5대 골절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3대 비용 플러스 자부치라고 말해 버리니까 그 다음 PT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운전자 보험 10,000원이 맞아요? 와, 근데 왜 맞아요?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맞으려면은 그 사람이 상해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상해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모를걸요? 종합보험에 상해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솔루션을 주기가 너무 편한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애초에 니즈 파악이 잘못된 데서 나오고 두 번째 보장 분석이
순서대로 친절하게 설명만 해주고 만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암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시는지 제가 볼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설계를 하겠죠. 근데 이건 제 소식지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주요 질병의 치료 순서라고 보는 게 볼게요. 여러분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고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 환자였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어느 순간 계속 여기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네 글자로 자각증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를 하셨어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했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할 방법을 정하래요. 수박약 중에 하나로. 술, 방사선, 약물. 이 방식으로 입원할지 통원할지 정하래요. 그걸 완치를 했어요. 완치한 다음에 암요양원에서 재활치료를 했어요. 이 프로세스거든요. 그럼 고객이 암의 니즈가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진단비 넣고 암 주요 치료비 넣고 이제 PT를 잘할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아 그래요? 그럼 고객님 일단 우리가 이게 보장분석 PT입니다 지금. 보장분석 왜? 마치 상품 PT 같은데 왜 이게 보장분석 PT냐면 잘 보세요. 암에 관심이 있다고 이 상품들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라고 말해도 되고 고객이라고 말해도 되고 혹은 보편적으로 암 환자들이라고 말해도 돼요. 앞에 세 개 중에 하나만 붙이시면 돼요. 물론 절대로 저처럼 가족을 붙이실 날은 오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갔다 왔는데 보통 암을 보면 병원을 가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빠짐없이 보상을 받기 위해 유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뭐 하는지 잘 보세요. 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자각증 느끼면 여기서 보험 나오는 게 있을까요? 죄송해요. 자각증세만으로 주는 건 없어. 아이 아파 하는데 1,000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없지 않아요. 그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하시면 진단이 안 나와도 의증만으로 주는 상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실비예요. 실비는 의심을 주는 유일한 상품이에요. 실비가 있으니까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에서 고객님은 조직 검사까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받으면 현대해상에 여기서 나오고 현대해상에 위암 진단으로 하면 현대해가 나오고 신한대표가 나옵니다. 여기 도합 8천이 나와요.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수술을 할지 방사선을 할지 약물을 할지 확률로 보면은 반대입니다. 약방수입니다. 96%의 확률로 약물과 방사선을 하고요. 약물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고객은 뭘 찾을까요? 근데 이 상에 항암이 이게 표적 항암 치료비거든요. 특별히 나와 있는 게 보이진 않고 메리츠 케어프리에도 특별히 보이는 건 없고 신한라이프에도 암 수술 외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여기 있네요. 150만. 그러면 고객이 이 150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케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적다 말도 하지 마세요. 네, 150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암을 걸리면 입원할지 통원할지 요즘은 통원이 96%니까 암 통원 일단 근데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치가 돼요. 그 재활을 해요. 재활은 암 요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 뭘까요? 의사가 있냐 없냐? 어디가 의사가 있어요? 요양병원에 의사가 있죠. 정확히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고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법에 적용을 받아요. 요양원에 있는 걸 입원 일수로 안 치죠. 건보 적용 안 받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근데 암 요양원에 들어간다고요. 이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암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암 요양원에 가면 아침에 바바바바 노래 틀어줘요. 누구는 1인실에서 야 누구는 4인실에 일어나요. 기숙사처럼. 저희 아버지는 돈을 다 털었었기 때문에 1인실에 계셨거든요. 와갖고 막 주물러주고 림프 회복해주고 목소리 발음 연습하고 사회 적응 훈련을 시켜요.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그럼 그거를 요즘은 암 완치 시대도 아니에요. 암 재활 시대예요. 왜? 암 이후에 사회 재복귀를 똑바로 시키는 게 이제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거기까지 반영되는 거 본다라고 하면 고객이 와르르 무너져요. 왜?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없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 첫 번째 보장 분석을 할 때는 고객이 특정 암내심 중에 하나를 고르게 만드세요. 가입한 거 중에. 두 번째, 그 질병 발전 프로세스대로 증권을 가보세요. 그럼 고객이 뭘 아느냐. 첫 번째, 생각보다 난잡하다 내 보험이. 여기고 저기고 저기고 다 하네? 그럼 이게 목표예요. 내가 설명을 할 때 여기고 저기고 저기 있네 하면은 설명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요. 보험이 복잡한 거죠. 여기고 저기고 저기 있네요 됐잖아요 방금.
그럼 고객이, 예. 그 고객 입으로 말해요. 여기 뭐 흩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합으로 하면 하고 총량을 어디다가 계산해주냐? 이 끝에 계산해주는 거예요. 이때 진단비로 얼마가 나오고, 치료하면은 수방약 단계에서 얼마가 나오고, 입원 통원 일당이 얼마가 나오고,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써줘요. 총합이 아니라 하루 얼마, 완치하고 재활일 때 후유장애 얼마대로, 질병 후유장애겠죠. 얼마대로 이제 써줘요. 그럼 고객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각보다 되게 작다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두 번째, 막상 PT 하잖아요. 수방약 담보에 대해서 가입할 때는 좋아라 했지만 엄청난 거부감을 표출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암 수술비, 여러분 좋은 담보예요, 나쁜 담보예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요리해 주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어묵 있죠? 어묵 볶음. 어묵 볶음 좋은 반찬이에요, 나쁜 반찬이에요? 아니죠. 군말 없이 먹어야 되는 반찬이죠. 그죠? 네가 뭔데 판단해, 엄마 고생을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암 수술비는 저는 참 우리 입으로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근데 암 수술비는 비중적으로 나쁘잖아요. 근데 고객은 뭘 불안해하냐? 수술 안 하면 안 나온단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고객 입에서. 그럼 고객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지금 저 보장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품 미팅이 아니라 보장 분석이에요. 보장을 뭘로 해라? 이 순서대로 증권을 왔다 갔다 하셔라. 얘는 현대에 있고, 얘는 메리츠에 있고, 얘는 신한라이프에 있고, 왔다 갔다 하시라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고 나면 고객이, 근데 이거는 수술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나갖고, 방사선 이런 거 넣어, 1,000만 원, 약물 5,000원, 뭐 수술 다 넣어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수술 안 하면 안 나와. 이 담보 별론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 난 뭐라고 말해? 수술을 뺄까? 빼는 거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네, 고객님, 맞아요. 암 치료하는 기술이 수술, 방사선, 약물 세 가지가 있는데 1%, 2%일지언정 확률이 있어서 제가 넣은 거고요. 고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담보를 돈은 냈지만 가입 금액을 못 받는 변수를 싫어하시는군요. 그러면 고객님, 변수를 싫어하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객님께 새로 난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치료부터 재활까지 다 뺍니다. 진단비 1억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좋은 암보험은 진단비 1억이에요. 플러스 암주요 치료비예요. 그게 제일 좋은 암인 건 절대적으로 정해졌어요. 이건 예술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에요가 여러분들 제 말을 따르시에요가 아니라 저는 이 정도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 의지나 클로징이 전달이 될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가입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넌 가입했냐? 이랬잖아요. 단기란 종신을 150 가입했는데 나는 5만 원도 가입 안 했어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확신이 없는 내가 제안은 한다. 암지오 치료비 좋아요. 다시 오지 않은 상품이 다시 오지 않는데 왜 안 하셨어요?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왜 넌 안 했냐? 나는 이상하게 나는 핑계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나는 있어요. 그래서 2단계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보장 분석을 할 때도 결론은 뭐냐면 생각보다 당신의 상품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혹은 두 번째, 쪼개져 있지 않더라도 2단계대로 말하면 고객은 뭘 느끼냐면 보험 가입을 왜 하냐? 병원에 갔을 때 필요한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의료 혜택을 받는 걸 시뮬레이션을 그려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보험 설계하니까요. 보험 설계를 하는 게 뭐예요? 보험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 그 사람이 실제로 필요할 때 받는 모습을 설계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받을지를 알아야죠. 그 언제 받을지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케이스 디자인 보장 분석 설계를 보장 분석 자체도 만약에 프리 AP나 AP 단계에서 그 사람의 니즈가 파악이 됐어요. 암이래요. 그러면 2단계로 증권을 보세요.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암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지? 금액 적지 마세요. 얘는 신한에 있고 얘는 DB에 있고 얘는 KB에 있고 얘는 뭐 메리츠에 있고 이렇게만 한번 적어보시는 게 1번이에요. 그럼 복잡해 보이면 그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거기도 복잡해요. 두 번째, 내가 암 설계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 암보험 어떻게 설계하세요? 어떻게 설계하시냐면 이 순서대로 설계하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실비는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실비로 검사까지 받았고 진단받은 암진단비. 오케이. 그럼 유사암진단비 넣고 치료? 그럼 최근에 어떻게 암주 치료비 넣고 수방기가 되고 이 프로세스대로 해야 설계를 하면서 내가 바로 PT가 되는데
설계할 때 100%뭐 밑에 그 최소 가입금액 되는지 주계약 줄이고 암내심 넣고 수술비 넣고 내 정해진 패턴대로 하고 다 뽑아 PT 준비 다시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고 보는 거는 PT는 설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PT는 사실은. PT는 전혀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설계하면서 당연히 준비가 되는 과정인데 왜 못하느냐?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설계안을 볼 때에는 그 흐름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가끔은 담보 빼는 경우 생기지 않으세요? 뒤에 있는 담보 빠지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 경우가 왜 생기냐면 내가 이 프로세스대로 안 봐서예요. 아무 수술비가 없어. 왜 없겠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치명타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정말 아무도 믿지 말고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슬프게 믿으세요. 네. 가장 한 명을 믿어야 된다면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 분석을 이건 뭐 이제 심장 쪽에 대한 내용들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한테 기본적으로는 질병의 발전 단계를 이거는 말 그대로 심장이에요. 심장. 검사, 진단, 정밀검사, 수술, 약물 치료, 입원, 산정통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뭐냐? 이 순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읊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장 분석은 훨씬 재밌고 심오해요. 단순히 찢어진 우산이다 얼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포인트 하나를 정하시면 돼요. 그 포인트를 암이든 뇌든 심이든 수술비든 됐죠? 그리고 아까 10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제가 10분 동안만 빨리 흐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빨리 넘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제가 심화과정 1탄 때 했던 건데 10분 만에 마실게요. 저는 여러분 몇 세대라고 하면 생각나는 상품 뭐가 있죠? 보험에서? 실비. 근데 저는 모든 진단비랑 수술비를 세대로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편해요. 볼게요. 1세대 암진단비. 1세대 암진단비는 유사암진단비가 없었습니다. 암진단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진단비가 사라지면 유사암진단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간혹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암진단비가 2,000이면 2,000만 원이 나오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걸 저는 1세대 암진단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1세대 암진단비의 단점은 암진단비가 사라지면 유사암이 따로 공급이 안 된다. 됐죠? 2세대. 그로 인한 민원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012년에 암진단비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최대 암진단비 10% 30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좋아진 거는 암진단비가 사라진다고 유사암 진단비가 사라지진 않으나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은 하향 평준화됐다. 가끔 갑상선처럼 딱 100% 나오던 게 있었는데 그게 없다. 이게 2세대 암진단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세대 암진단비의 특징은 1년 감액 기간이 최초로 삭제됐고요. 이때 대장 전막 내암 C코드가 일반암으로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암으로 보상 안 해주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삼성화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손보 기준으로 삼성화재입니다. 약관에 없거든요. 유사암 진단비 가입 금액이 상향돼서 이때 1대1, 1대10 해서 최대 5천까지 한 회사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는 뭐예요? 지금의 암진단비, 면책 없는 암진단비가 나왔고 통합암 전이암이 나와버렸죠. 왜요? 여러분, 면책 없는 암진단비는 이건 그 역사로 적으세요. 2022년 라이나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라이나 생명에서 실제로 이건 어떻게 나왔냐? VIP 고객 절판 상품으로 나왔어요. 라이나에서. 왜 그 전에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뭐야 이거? 근데 지금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4세대 암진단비는 가장 좋아요. 1, 2, 3, 4세대 중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컨설팅 할 때 조심한다면 3세대는 유사암 진단비 가입 금액을 보고 건드려라. 2세대 냅다 건드려라. 1세대 암진단비에서 갑상선 암 진단비를 가입 금액을 보는 척만 하세요. 냉정히 말하면 저는 1, 2세대는 다 깨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실제로 이따가 더 좋아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셔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보장 분석이에요. 실제로 제가 보장 분석 과정만 세는 시간을 따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얇게나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약관이에요. 갑상샘암 진단비. 이게 2009년 약관이거든요. 2009년 약관인데 1년 이상 50%, 암진단비는 100%, 상피내암, 경색중이암, 기타 피부암은 20%. 동부화재의 100세 청춘 약관입니다. 80세 만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못 깨도 1세대는 만기로도 깰 수 있고 2세대는 유사암 가입 금액이 문제고 그리고 3세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내비두는 게 낫고 4세대가 가장 좋다. 그래서 진단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암수술비는 지금 암수술비 해볼까요? 암수술비는 이거 딱 보세요. 암수술비 1, 300, 2, 300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객이 얼마 나온다고 할까요? 600 나온다고 하겠죠? 보세요. 20% 지급, 80% 지급. 그래서 60만 원, 240만 원 합쳐 300. 그리고 한 번 받고 나면 80% 사라집니다. 두 번째부터 60만 원 줍니다. 이게 2세대 암수술비예요. 1세대는 유사암수술비나 암수술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암진단비랑 똑같네요. 근데 암수술비는 냉정하게는 그 다음에 최대 1000만 원이 유사암 800만 원. 이 정도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암수술비는 무의미하죠. 암 주요 치료비가 진짜 위대한 뭐예요. 왜냐면 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빈치 로봇 수술 아시죠? 다빈치 로봇 수술이 로봇 팔로 하는 거 아세요? 이건 꼭 적으세요. 이따 말씀드리면 다빈치 로봇 수술을 로봇이 하죠. 근데 다빈치 로봇 수술의 미래는요. 서울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수술하는 거래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게 미래라고 하는데 다빈치 로봇 수술이 얼마입니까 보통?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 팔 하나당 가격 매겨서 1000만 원인 거 아셨어요? 팔 4개를 써요. 이건 적으세요. 팔 4개 쓰는데 팔 하나당 200만 원이에요. 로봇 팔이. 로봇 팔 4개로 수술을 하는 거고 간호사, 의사, 의료수가가 포함되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게 비급여로. 그래서 다빈치 로봇 1000만 원인데 팔 하나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이 할 때마다 콘솔에 새로운 팔을 끼운대요. 이걸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무조건. 근데 이 할 때마다 새 팔을 끼우니까 환자들이 가끔 물어본대요. 교수님, 저는 그 전화의 환자가 쓰던 험팔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만 깎아주시죠. 험팔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콘솔이 안 돌아간대요. 안 돌아간대요. 이게 다빈치 로봇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암수술비도 자연스럽게 메꿔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통계. 뭐요? 약, 방사선, 그리고 통원, 수술. 압도적으로 적어요. 통원보다 입원이 압도적으로 적고요. 이게 아산병원 2023년 통계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암 재활 과정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뇌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고고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거예요. 2000년대 중반 성인 뇌혈관 진단비가 소멸이 됐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졸중으로 내려갔다가 혈관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뇌전증 진단비랑 일과성 뇌열 발작 진단비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2대 진단비적인 면에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걸 적으세요. 내가 보장 분석할 때 진짜 고민 없이 깨도 되는 시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7년도까지는요. 고민 없이 깨도 돼요. 아예 고민 없이 깨도 돼요. 암, 뇌심 다 안 좋을 때예요. 수술비도 안 좋아요. 2008, 9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종합보험을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보장분석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들어가봤자 너무 나쁘거든요. 그냥 깨도 된다. 그렇게 감안하셔갖고 봐주시면 될 거. 심장은 아시다시피 뇌랑 심장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성인 뇌혈관 진단비가 소멸될 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소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심근경색이 나왔고 허혈성이 나왔다가 지금 뭐까지 나왔습니까? 부정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왜 제가 상품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1세대 암진단비의 특징이 뭐였죠? 유사암이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끝. 그러면은 2세대 암수술비의 특징이 뭐죠? 원투 끝. 원투 20% 80%에서 300. 그러니까 이 세대란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자료를 받으시잖아요. 세대란 표현을 쓰세요. 그래야 고객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 갖고 계시는 2대 진단비는 2세대고요. 2세대의 특징은 보장 범위가 아쉽지만 직전 20년간 가장 좁았던 8년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럼 고객이 제가 들었던 질문이 제일 신박했어요. 지금 몇 세대인데요? 지금 그래도 4에서 5세대 정도 되고요. 뇌혈관 질환이 다 보장이 되고 간질 아시죠? 간질까지 보장이 되고요. 뇌졸중이 스쳐간 일과성 뇌열 발작 진단비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네요. 그 다음 질문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세대는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객님, 저도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좋아지긴 할 겁니다. 다만 그 좋아지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시다면 지금 것들 유지해도 좋겠죠. 우리 아씨 뭐야 하라는 얘기잖아 하고 하더라고요. 하라는 얘기죠. 당연히 너 하라고 내가 만난 건데. 됐죠? 이렇게까지가 1회 진단비의 흐름이고 마지막 수술비만 짧게 볼게요. 수술비는 이렇게입니다. 7, 16 이건 DB 손해보험 기준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고요. 수술비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8년 말까지죠. 그러면 무조건 수술비는 깨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2019년도 이후에 회사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 질병 수술비나 이런 거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요. 백생관, 백내장이나 생식기 관절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왜냐면 애매모호하게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100만 원 나오는데 예를 들면 300만 원 나오는 게 뭐 탈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입 금액이 더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깨부셔도 됩니다. 깨부셔도 되고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수술비 조합으로는 어떻게 설계하는 게 제일 좋나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수술비 중에 제일 좋은 건 질병 수술비예요. 포괄주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가 가장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호종 수술비가 좋거든요. 근데 질병 수술비가 가입 금액이 내려가면서 1호종 수술비가 좋아졌죠. 1호종 수술비는 생구형 약관만 쓰세요.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엔대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조합을 엔대 수술비는 확실히 손보사가 잘 돼 있으니까요. 자체 조합만 보면 DB 손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랑 1호종 수술비를 가입 금액 말고 면책 약관까지 포함하잖아요. KB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1호종 수술비 약관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가입 금액 위주로 보겠다 그러면 DB로 가시고요. 근데 미보상의 위험을 나는 전혀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무조건 KB로 가세요. 이건 정답이에요. 1호종과 엔드는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호종이 암이 되나요? 네, 1호종은 암이 되고요. 엔드는 2대 질병이 됩니다. 엔드 질병 수술비가 2대 질병 수술비보다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 질병 수술비 빼고 2대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설계할 때 같이 들고 가세요. 그리고 부담이 된다면 이건 뺄게요 하고 2대를 빼세요. 암수술비 같이 넣고 계세요. 부담이 된다면 뺄게 하고 1호종 남겨두고 암수술비를 빼세요. 미리 뺏어가지 마세요. 왜? 고객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간이 질병술, 엔드 질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혀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마지막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원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연금이랑 국민건강보험 공부하셔라. 그럼 즉석에서 RP를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죠. 특히 손보 전속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이론을 만들면서 내가 왜 손보 지원장 때 이걸 못 만들었지 하고 되게 후회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재무 설계나 뭐나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은퇴 시기 언제로 보고 계세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의 노트에 적어보세요. 나는 내 은퇴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가? 그쵸? 그러면 65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언제까지 살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정 지으세요. 너 95세에 죽는다? 단정하세요. 왜? 우리나라에 경험 생명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너
아, 너란다. 범기님, 은퇴 이후 생활비 얼마? 여러분들의 생활비 얼마 필요하신지 적으세요. 그러면 나오죠? 보통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300은. 나와요? 그러면 300을 30년이면 10억 8천이거든요. 근데 10억 8천을 지금 마련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마련하거나 1. 지금 10억이 넘게 있거나 집이 10억짜리 말고요. 그거 팔아서 노후에 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유 자산 10억이 넘게 있거나 두 번째, 매달 300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매달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프리-AP 때 뭐 해보라고 시켰어요? 국민연금 조회해보라고 시켰죠. 그래서 프리-AP 때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 프리-AP 때 연금을 조회라고 보냈는데 너 연금 얼마더라? 100만 원. 나머지 200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보편적으로는 IRP를 이어서 사적연금 가입으로 가는 프로세스거든요.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200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일단은 너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퇴직연금 DB형이야, DC형이야. 뭐 보통은 이렇게 가요. 뭐 확정급여형이다, 확정기여형이다. 그러면 절대 일시금으로 받지 마라. 제가 일시금으로 받았죠. 여러분들 밟고 계시잖아요. 제 퇴직금 지금. 네, 아니 너무 깎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퇴직소득세를 깎아가 주는 거죠? 하늘에 있고 여기 조명부터 시작해요. 이 노트북부터 이 빔부터 다 제 퇴직금입니다. 네, 8년 다닌 저의 퇴직금이 밟히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뭐 개인형 IRP 가입해갖고 얼마 나오게 세팅해놔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65세 넘어서 더 건강해야 돼요. 하나도 아프면 안 돼요. 이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럼 눈을 노후 대비와 국민연금으로 돌렸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죠. 맞다, 까먹었다. 65세 이후에 아프시면 안 되네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진짜 미친놈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아까 가족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프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암진단비를 1억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후를 위해 대비하고 아껴둔 나의 순자산의 침범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최소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프리-AP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장분석 과정에 넣으시면 여러분의 보장분석이 단순히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죽어요, 아파요, 다쳐요가 아니라 돈 아까워요로 가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돈 모으시죠? 왜 모으세요, 돈을? 저는 사고 싶은 차가 있어서 돈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사지 못하고 제가 제 치료비에 쓴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후라는 게. 기쁘게 쓰려고 모은 돈을 슬프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